정말 평소에 팬이었는데. 아싸. 이거 찍어서 인스타 올려야지. 자,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현서봐, 나가자. 네. 아니 지금도 그렇고 아까 내 분장할 때 대기실에 있을 때 막 사진들 찍으시던데 여기 사진 찍은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그 당사자 동의 없이 그렇게 찍는 거 불법 촬영이라는 거 아세요? 이봐야. 이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불법 촬영이 뭔지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은 얼마나 또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문제야, 문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히 좀 저는 부탁드릴게요. 서원대학교 패션의료학과 2학번 재학 중인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희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년 됐네요. 네. 작년 하울링 때 이 자리에서 네, 네. 그대로 뵙고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워낙 반갑고 잘 알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 6월 30일까지 충청북도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어떤 활동 주로 하는지 말씀 가능할까요? 저는 너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별스타그램 이제 많이 키우고 있어요. 아하, SNS 너튜브 활동 많이 하신다면 혹시나 민지 씨도 불법 촬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해봤다고 해야 할지 안 해봤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갤러리에 사진이 5만 장 이상 있는데 5만 장? 네, 5만 장? 네, 5만 장 이상 있는데 예. 그 사진들 중에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고는 자신을 못 하겠어요. 5만 장이나 되니까. 네. 저희 세대는 무언가를 찍고 찍히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불법 촬영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네. 제 나이는 이렇게 뭐 촬영 이런 거보다 그냥 핸드폰은 그냥 전화 걸고 받고 문자 정도 보내는 수준이라 아마 불법 촬영은 제가 안 해본 거로 좀 기억이 되거든요. 네. 네, 주로 뭐 촬영을 많이 안 하시니까 그럴 일 없으시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우선 불법 촬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불법 촬영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정의를 딱 생각을 하신 다음에 돌아보신다면 불법 촬영 해보셨나요? 정의를 알고 보니까 해본 것 같아요. 놀이동산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모자이크 안 하고 올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길거리 버스킹 많이 하잖아요. 영상을 찍어서 이제 스토리에 그 노래 부르신 분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제 정의를 알고 보니까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해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기념 촬영을 하거나 활동 사항을 다 촬영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찍어도 되냐고 묻고 찍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찍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얘들아 손 내려 얼굴 잘 나오게 하자라고 막 조용까지 했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사실.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좀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근데 사실 아무런 악의 없이 한 활동인데 불법 촬영 이러면 좀 억울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억울하긴 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혹시 소장님께서도 불법 촬영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갑자기 그런 역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저도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고 무수하게 많은 사진들, 이야기들 올리고 있는데 그 사진들 중에 보면 전혀 동의받지 않은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좀 찔리는데요. 네, 이렇듯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무언가를 찍고 누군가를 찍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불법 촬영이란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 느낌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선한 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수와 지연이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은 평소에도 잘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날도 학교를 마치고 다 같이 하교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날이 어찌나 좋은지 그냥 집에 가기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있던 공원에 들렀는데요.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크게 특별할 것 없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아주 평화롭죠? 근데 저 이런 장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약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장면 평화롭다가 갑자기 이제 안 좋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좀 불안해하는 성격이어서 뭔가 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조금 싸한 느낌이 듭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예리하신 그 싸한 느낌이 맞습니다. 네, 사건의 본격적인 시작 지금부터입니다. 일이 벌어진 건 아이들의 즐거운 공원 나들이 바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어제 함께했던 친구 중 한 명인 가영이가 그 친구인 경수의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중에서 지연이로 보이는 그 학생의 허벅지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던 겁니다. 가영이는 이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자마자 지연이에게 사실을 바로 알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가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네. 한번 제가 학폭 심의를 갔거든요. 갔는데 한 학생이 파티션을 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이 아이가 불법 촬영의 피해자구나. 자기 몸이 노출이 됐구나. 근데 이렇게 심의 사항을 보니까 역시 이런 피해의 남학생이었어요. 아하. 근데 여기서 문제가요. 지금 쭉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봐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들이 누군가를 몰래 찍는 것을 범죄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이제 통계를 좀 하나 가져왔어요. 예.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공유한 거,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게시하거나 공유한 게 43%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카메라 등을 이용을 해갖고 불법 촬영을 한 게 19%. 그리고 이제 또 이 촬영물을 소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소지하는 게 11% 정도. 그게 무슨 전리품처럼 소지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허위 영상물도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런 허위 영상물들을 또 이제 유포, 반포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합성한 거요? 예. 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불법 촬영물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니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우리 이제 놀이라고 생각하고 장난으로 한 거예요. 놀이, 장난. 예.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인식이 범죄가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범죄라는 인식이 그걸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법에도 보면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 특히나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민지 씨도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네. 예, 대학교 다니는 곳에서도 그렇고요. 혹은 그 전에 뭐 초중고 학창 시절에 네. 이런 불법 촬영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고 이제 SNS 스토리를 보다 본 건데 술집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약간 일어나서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싸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화가 났다고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그걸 그 사람을 찍어서 올리거나 약간 이제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를 좀 봤는데 저는 그런 거를 보면은 조금 화난 마음에 공감하기보다는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도 되나? 약간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걸 네. SNS 같은 경우에서요. 약간 사진이나 동영상이 자신의 추억을 의미하는 기록일 수는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약간 상처를 줄 수 있는 약간 불쾌하고 찝찝한 악몽 같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래서 소장님 네. 아까 학교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요? 네. 그 피해 학생이 바로 직접 학교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장의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심리 상담,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2호 처분, 접근 금지, 그리고 6호 처분, 출석 정지 처분, 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네, 한 가지 사건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분란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영애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영애라는 학생은요, 얼마 전부터 요즘 유행하는 브이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등교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고 있는 친구를 발견을 하고 야, 이거 재밌겠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장면을 촬영을 해서 생중계를 해버렸던 것이죠. 자, 김남희 강사님, 친구, 학생의 동의 없이 이런 그 혼나는 모습 그대로 생중계한 브이로그 너튜버, 과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 혼나는 모습의 당사자였더라면 예.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치욕감도 느끼고 그런데 또 저한테 허락도 없이 제가 혼나는 모습을 제가 무슨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걸 이렇게 뭐 유포를 한다면 저는 이거는 분명히 이제 불법 촬영이고 이건 예. 이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넣고 싶은 장면이나 재밌는 장면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모자이크 여부를 이제 물어본 후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모자이크를 넣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빼버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제 영상의 재미보다는 솔직히 친구들의 초상권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는 제 얼굴 위주로 이제 많이 찍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요. 네. 만약에 정말 뒤에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 정확하게 얼굴이 나왔다, 그러면은 모자이크를 이제 트래킹해서 이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이 사건 학교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과연 야단 맞는 친구의 영상을 몰래 찍어서 생중계한 것, 학교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학교 폭력이랑은 좀 많이 달라서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좀 반복적이지도 않았고 악의도 없었잖아요. 근데 영애 학생이 피해 학생의 초상권을 침해했고 피해 학생이 불쾌감과 이제 그런 수치스러움을 얻었으면은 학교 폭력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이 이후에 이제 학교의 대처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실제로요. 학교에서는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피해 학생의 경우에도요, 자신이 찍힌 것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신고를 바로 했고요. 그리고 이 징계위원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학생은 그래도 예. 내가 이제 불편한 감을 표현할 수 있는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고를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예.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뭐 성인 사이트에 우리 학생들 이름 모습이 올라가는데 거의 한 3만 개 가까이 있더라고요. 성인 사이트만. 성인 사이트에 학생들 그런 모습들이요? 네네. 그 많은 사이트에 내 모습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결코 이제 가벼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번 또 통계를 봤는데요. 학생들이 왜 그냥 넘어가냐 했더니 네.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대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당했지만 선생님 그래도 제 친구잖아요. 어떻게 친구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싶어갖고 참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자, 만약에 민지 씨가 이 피해 학생 입장이었다면 바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신고보다는 예. 솔직히 제 승질 같았으면 그냥 유튜버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뭐라 했을 것 같은데. 바로 지워! 이러고. 네, 바로 네. 이제 내려. 가가지고 이제 한 소리 했을 것 같은데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 약간 이게 그럴 만한 일인가? 약간 그래도 친구인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망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예. 약간 피해자가 유난이다. 이런 말도 돌 것 같고 그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정확하게 민지 학생이 지적해 준 대로 사실 지금 우리 학생들 상당수가 그런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불법 촬영 관련해서 학교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만족하느냐 이런 이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응답은 58.3%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현장의 조치가 좀 더 현실적으로 또 보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이 매우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민지 씨 이야기처럼 피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좀 어려운 애매한 상황들이 네.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불법 촬영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디지털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불법 촬영물 앞서도 살짝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소장님 고등어, 네. 뭐 연계 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건 우리 식재료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은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은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가서 고등어 이걸 딱 치면 고등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아이고. 성착취물 그것도 연계하고 또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아주 나이가 어린 여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의 영상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피해자로서만이 아니라 가해자로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고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MZ세대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을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줬어요. 네.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노는지 그 놀이 문화를 새로 창조를 해요. 네. 그들만의 공간에서.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준 장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디지털 원주민으로 태어난 아이들한테 디지털 세상에선 어떻게 노는 게 건강하게 노는 것인지 네. 혹은 내가 피해자가 안 될 수 있는지 이런 행동은 가해자가 되는 건지 라는 교육이 좀 사전에 이루어졌더라면 피해자도 줄고 가해자도 줄었을 텐데 많이 안타깝죠. 요즘 중고생을 보면 민지 씨 세대보다 더 빠르다, 세대 차이 난다 이런 네. 것도 느끼시나요? 근데 제가 아직 졸업을 한 지가 별로 안 됐고 예. 아직 20대 초반이라
아직 선배라고 불리고 싶지 네, 않은 아직 건가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직 20살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세대 차이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아하. 근데 제 학창 시절 때보다 예. 너튜브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만약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는 학생들은 이제 더 빠르고 다양하게 많은 영상들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더 어린 연령대에 더 빠르게 이렇게 영상이나 SNS에 접한다는 거 단점과 장점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어느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되세요? 먼저 장점은 유행이나 이제 정보를 빠르게 이제 접하고 공유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제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하지만 너무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너무 이렇게 불쾌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유행이 되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료화나 아니면은 이제 사이트 차원에서의 영상 삭제는 1차원적인 대처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소비하지 않도록 주변에서의 관심, 조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지 씨도 여성이고 여성 입장에서 특히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이 여성이 다수인데 네. 이런 사건 뉴스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잡한 감정이 좀 들어요. 약간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스스로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막막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영상을 생산하고 이제 촬영하는 사람들도 이제 큰 범죄지만 그런 영상들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게 범죄라고 스스로 깨닫고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약간 너무 자신의 욕구와 재미를 위해서 너무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참 아픕니다. 네. 어린 연령대부터 불법 촬영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 학창 시절 때는 불법 촬영과 관련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요? 네. 그러니까 N번방 사건이나 화장실 불법 촬영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그냥 어떤 유형의 범죄가 있는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지를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뉴스 보고? 네, 뉴스나 그런 것들을 접해서 스스로 깨달은 것 같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학창 시절에 한 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런 불법 촬영이 성적인 의미를 가질 때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성교육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학창 시절에 받았던 성교육 기억나세요? 기억나는데 예.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리면 현실적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아, 교육 내용이? 네, 저는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 외에는 약간 성경험에 대한 이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실생활에서 쓰이고 느낄 수 있는 성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약간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성인식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성교육 과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효과성이 있나 고개를 갸웃거리는 네. 이런 친구들이 매우 많은 것 같고요. 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들으셨을 텐데 네. 제대로 된 성교육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네. 저희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예. 학생들의 설문조사는 성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성폭력 예방 교육만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의무 교육이라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교육이라는 거는 네. 우리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지 않으면 거의 신청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청소년들을 예. 성적 주체자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한테도 성적 권리가 있고
그럼 내가 성적 주체자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도 소중하고 내 건강도 챙기고 또 상대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책임지는 마음 네.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폭력,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성폭력을 막고 불법 촬영 문제 등을 예방하려면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네. 제대로 된 성교육이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성적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 그렇죠. 그럼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럼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성교육이라는 거는 부모들이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요. 성적만 떠올려도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민망하죠. 네, 예. 민망해 예. 하셔요. 예. 근데 그걸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교육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셔요. 그래서 전문가인 이런 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고 1년을 기다려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을 기다리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역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죠. 예. 네, 강사님과 오늘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촬영 문제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법 촬영 문제 관련해서 강사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좀 주실까요? 네, 자, 불법 촬영은 장난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회성으로 이루어졌어도 이거는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좀 심어지고 그리고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아직 어리니까 한 번은 봐줘야지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저는 딱 일회성으로 벌어졌어도 좀 일벌 100개 해갖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못하도록 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합니다. 저도 모르게 불법 촬영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와 나의 재미와 욕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깨달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현재 너튜버분들, 앞으로의 꿈나무분들이 이제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사회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약간 듣는 동시에 제 생각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100만 유튜버로 성장할 저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까지 4회에 걸쳐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폭력의 유형 살펴봤습니다. 충북에 있는 초, 중, 고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지난해에만 2,500여 건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피해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결코 가볍지 않은,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학교 폭력.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